있나?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내면아이 공연을 할 거니까 그 내면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알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들이 나왔어서 이제 자료를 서로 이제 공유를 했었잖아. 그래서 네. 그 자료를 살짝 이제 정리해봤으니까 이걸 한 번씩 읽어보고 그다음 다시 우리 생각을 조금 정리하는 겸해서 서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면 서론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읽고 그 다음은 좀 나눠서 읽도록 할게. 네. 자, 내면 서론. 젊은이들의 삶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면 나는 먼저 내면 아이에 관한 책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책을 읽은 이들은 자기 내면에 상처 입은 채 웅크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내면 아이는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당했거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목록이 발목이 잡혀 있거나 또 외부 대상의 눈치를 보면서 수능적 태도를 취하거나 한다고 한다. 외부에서 오는 보살핌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결핍에 사로잡혀 있거나 가족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느끼며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기도 한다. 성인으로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 속에 아이 때의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질문이 이어진다. 내면 아이는 어떻게 만나나요? 이 질문은 나는 한 번도 자기 성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문장과 동의어다. 늘 화를 내면서도 내면에 화내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늘 의존할 대상을 찾아다니면서도 내면에 엄마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다. 분노나 의존성을 알아차릴 성인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아이인 상태로 반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이들을 위해 내가 찾아낸 대답은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내면 아이다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문제로 상처받은 아이가 내면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취약한 사람은 초기 대상관계에서 아이를 존중하지도 배려하지도 않는 양육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부모는 아이의 의사나 욕구는 무시한 채 자기의 방식과 가치관만을 아이에게 강요했을 것이다. 심지어 그 부모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애쓰면서 타인이 자기를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아이에게 물려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들은 취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더욱 도도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 내면 아이를 이해하고 그 실체에 접근해 갈 때 어떤 젊은이는 이렇게 묻는다. 내면 아이는 몇 살인가요? 심리학 책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엉뚱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누구나 트라우마의 시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아기 엄마의 긴 공백이나 대체 양육자에게 맡겨졌던 일이나 가족의 사건, 사고 같은 것 혹은 아이의 욕구에 지속적으로 어긋나는 양육 방식도 아이를 어렵게 만든다. 최근에 인큐베이터에서 양육된 성인의 내면에 근원적으로 불안한 내면 아이가 자리 잡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내면 아이 문제를 이해해 나갈 때 마지막에 하는 질문은 내면 아이는 잘할 수도 있나요?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화가 날 때마다 마구 화를 낼 게 아니라 성인 자아가 화내는 내면 아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전에 부모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내면 아이의 반응일 뿐. 지금 이곳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은 아니야. 그렇게 알아차리면 화내는 내면 아이를 스스로 달래줄 수 있어야 한다. 일상 속에서 그러한 작업을 반복하면 모든 감정들에 고요하게 처리할 수 있고 마침내 내면 아이의 목소리마저 조용해진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일단 우리가 뭐 책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면 아이 종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서로 나눠서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누구부터 읽어볼까? 그럼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면 아이의 종류. 먼저 내면 아이란
모든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아이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 아이는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 혹은 사랑받고자 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소유 욕구 등을 가지고 있다. 어른이 되면 아이의 자아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모습 안에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자아를 내면 아이라고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내면 아이가 있고 그 내면 아이의 작용을 받는다. 다음 파트는 제가 읽어볼게요. 내면 아이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 하는 행동에 뭔가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은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단계에서 자신의 욕구에 관련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혹은 주변의 양육자들, 키워주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혹은 선생님 등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을 당한 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누가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상호 의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정체성 상실의 병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건강하지 않은 가족 관계에서도 주로 생겨나며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중독자의 음주에 따라서 나머지 가족들이 맞춰가는 상호 의존적인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릴 적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행동인데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주 요인인 공격적 행동은 어린 시절에 폭력, 학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결과물입니다. 한때 무력하게 학대당해서 자기가 입은 상처와 분노를 성인이 된 뒤에도 다른 사람이나 동물 등에게 폭력, 폭언의 형태로 발산됩니다. 대부분의 가족폭력범이 이 문제를 지닌 내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 어릴 적 학대를 받았던 히틀러는 유태인의 학살의 주범이 되었다. 세 번째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손상된 내면 아이는 애정과 관심, 사랑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에 어른이 된 자기를 망쳐버리고 내면 아이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어른이 돼서 모든 관계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건이나 돈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상받으려 하고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완벽한 사랑이라든지 물질을 찾으나 결국 채우지 못한다. 네 번째로는 신뢰 장애가 있습니다. 부모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인 경우 발생되고 때로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 경우 내면 깊은 곳에 불신감을 가지고 사회 인간을 불신하며 부부 및 업무 파트너 등을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내면적 행동에는 아이의 판단이나 시도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윽박지르기 등으로 막은 경우 분노를 내면으로 돌려 의기소침해지고 열정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위장장애, 두통, 근육, 긴장, 심장병 등의 신체적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부터는 다음 6번째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로는 비정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정상적이지 못한 성장 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혹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또는 뭐 인류 대학에 가면 뭐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런 기타 등등이 현실과 맞지 않은 사고를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친밀감의 장애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 욕구, 바람을 알아주지 않거나 억누른 경우, 그리고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기 위해 거짓으로 자아를 만들어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성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집착하게 하는 경우, 또한 특정 부위, 뭐 특히 뭐 엉덩이 뭐 이런 뭐 집착하거나 뭐 학대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것에 의한 그 성적 쾌감을 얻는 현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못한 때에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항, 게으름, 고집,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8번째가 무질서,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부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8번째 무질서이고요. 다음으로 9번째 사고의 왜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사고의 발달이 정지하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의 사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흑백 논리, 감정적 판단,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과장, 강박적 완벽주의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이성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면 뭐 모든 남자는 혹은 뭐 모든 여자는 나를 싫어한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공허함, 뭐 우울함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진정한 자아를 버리고 거짓 자아를 받아들인 결과, 혹은 타인이 요구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 그리고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상 10가지이고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내면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이는 경우에 성장 과정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면 아이를 마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마주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내면 속 자신의 아이가 어떤 성장 단계에서 멈춰 있고 어떤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양육자가 되어서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의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의 내면 아이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읽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느낀 점이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어떤 사례를 문서로 돼 있는 거 말고 뭐 동영상을 봤다거나 어떤 얘기를 들었다거나 이런 걸 조금 서로 공유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조금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냥 우리가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예시에 1번이랑 3번이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해. 그리고 나도 생각나는 사례가 뭐 1번인지 뭐 7번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례를 그냥 공유함으로써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내면 아이의 어떤 종류에 속하는구나만 알아도 우리가 조금 공연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주제 없이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일단 지금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사례들이 좀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내면 아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 정도의 뭐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읽었을 때 내가 혹시 이런 부분이 있나? 그리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면 아이를 공부하면서는 여기서는 양육자에 관한 것이 많이 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은
양육자보다는 어쨌거나 교우 관계에서의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까지 넓혀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면아이는 아이 어릴 때니까 뭐 나이대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어쨌든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보호자 위주로 조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거를 그때 당시에 돌봐줘야 되는 건 어쨌든 보호자가 있어야 돼서 아마 이 책은 어쨌든 보호자로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기준을 두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모든 책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가장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사례 아니면 기억에 남는 거는 조금 강한 것들이 많아서 그게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조금 그래서 단어 선택이 조금 강하게 우리한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그냥 누구나 내면아이가 있다 우리 이거는 시작을 한 거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높낮이나 뭐 깊이 차이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것도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그 여기 안에 사례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어쨌든 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있을 것 같아서 뭐 들어본 것도 괜찮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최근에 본 거는 되게 강한 거긴 해. 나도 그거 되게 충격받아가지고 어떤 친구가 엄마를 죽였어. 근데 이제 형량이 2년인가 3년 6개월인가 뭐 받았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3년 6개월 받고 판사부터 모든 사람이 그 학생이 엄마를 죽인 거를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대. 와, 나라도 죽였을 거야. 이 정도였대. 근데 우리나라 법상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무죄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형량을 뭐 2년이나 3년밖에 안 줬다는데 이렇게 뭐 보면은 지금 나와서 뭐 결혼도 하고 뭐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 엄마가 그 친구가 전교 2등 3등을 하는 친구인데 그 집착이 있어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에 10분 단위로 안 맞추면 막 때리고 어릴 때부터 그거에 맞춰서 계속 그렇게 20년 뭐 10몇 년 동안 살았던 거야. 그래서 아빠는 그 전부터 그거를 못 버텨서 그냥 나가고 이혼하시고 엄마가 이제 계속 그 아이를 가지고 10분 단위로 해서 맨날 이렇게 줬대. 이걸 맞춰서 안 맞추면 당연히 맞고 맨날 그래서 가장 내가 충격받았던 게 그 친구가 어릴 때 친구랑 목욕탕을 갔는데 다른 친구가 그 친구 본 거를 그렸어. 그 친구 몸을. 근데 이렇게 몸을 그려놓고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했어.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멍인 거야. 그런 것도 되게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공격적 행동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최근에 생각나는 건 이거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쩌면 저로 시작해서 생겨난 인물이 도구라는 역할이니까 제가 좀 역할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공격적인 행동, 이렇게 뭔가 쌓아뒀던 것들이 표출되는 것, 그리고 10번의 공허함, 우울, 그래서 뭐 남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싶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참고해서 더 공부를 해서 이걸 내 역할에 입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호의존증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상호의존증이 확 들어오긴 했었는데 타인한테 이제 애정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든 뭐 감정이나 이걸 포기하고 외적인 성취를 이뤄도 뭐 내면의 갈증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얘기에서 약간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제주스를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뭔가 설정을 한 거라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게 뭐 착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얘기했잖아.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덜한 것 같아.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최근 조금 몇 년 전까지
아이들한테 항상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착한 사람 돼야 돼 이렇게 되게 강요를 해서 이게 어른들은 그냥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어쨌든 아이들한테 좀 강요가 돼서 이게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막 이런 게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되게 크게 잘못 안 한 건데 애기들이 되게 큰 잘못이라고 해서 나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했어 이런 것도 되게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주변에도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역할에 아는 게 있으면 조금 더 한번 입혀보기도 하고 더 크게 만들어 보기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 있으면 얘기. 저는 이 말이 저도 공감이 너무 돼서 그 내면 서론에서 아까 책을 읽은 이들은 자기 내면에 상처 입은 채 웅크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이 구절이 저도 내면 아이를 알고 나서 치유를 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우리 만나고 이제 내면화에 시작하자고 결정됐을 때도 아마 이 얘기를 조금 하긴 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최대한 하면서 무대 위에 올리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거를 정말 뭐 심리 치료극 해가지고 내면화에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있는 최대한으로 배우로서야 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내면화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보는 관객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던 거라서 이것도 되게 그냥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 싶고 이게 만약에 잘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더 해보고 싶다 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 거를 또 더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공부해서 우리가 뭐 이거 전공해가지고 막 깊이 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최대치를 뽑아내면 좋을 것 같아. 저희 공연을 보면서 관객들이 치유가 됐어 이렇게 느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면화의 치유 그래서 내 내면 아이를 만나봐야 한다. 그리고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뭐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시작의 어떤 첫 발걸음이 된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공연에 좀 여기까지만 해도 좀 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그때 내면 아이 각자 읽어오기 하면서 각자 내 이야기를 할 때는 힘들었지만 하고 나서 약간은 후련한? 약간은 뭔가 나 이런 거 있었지 하고 뭔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약간은 치유가 정말 되는 것 같기는 했어요. 저는 뭔가 이게 처음에 서론에서 내면화에는 잘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이 좀 되게 순간 되게 와 닿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밑에 보면 뭐 지금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라는 게 뭔가 순간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은 아닌데 제가 어떤 방학 때 어떤 만들기를 했는데 그 만들기를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어른들이 보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뭐 발명이야 뭐야? 그게 순간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그럴 수가 있구나. 순간적으로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그게 떠오를 수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 되게 좀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내면화의 종류를 봤을 때는 일단 한번 저보다는 제 역할에 좀 더 접근해 봤는데 그 7번, 8번, 10번 쪽에 좀 이렇게 모아져 있더라고요. 네, 뭐 친밀감 장애, 뭐 무질서, 뭐 공허함 이런 거 뭐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 욕구, 바람을 알아주지 않거나 억누른 경우, 혹은 이제 그게 또 이제 잘하기 때문에 이제 반항, 게으름, 뭐 고집, 뭐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인이 요구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뭔가 그런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공허함, 뭐 우울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뭔가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특정 부위에 집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도 그거 봤는데 그거는 좀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이거 읽을 때 약간 버벅대던데. 그거는 내가 밑에 그 8cm 밀수 때문에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저는 좀 그냥 다른 얘기까지는 아니고 제 얘기긴 한데 듣고 이거 보다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확 스쳐갔어요. 예전에 저희들 얘기할 때는 안 나왔던 얘기긴 한데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한때 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막 남자 여자 뭐 가릴 것 없이 이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인데 내가 안 예뻐서 나를 안 좋아하나? 내가 안 예뻐서 나한테 말을 안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사고의 왜곡이라는 파트가 흑백 논리, 뭐 예에서 뭐 이성한테 서운한 일이 생기면 모든 남자 혹은 여자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판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를 타고 들어가면은 저 초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예쁘장한 여자애들한테 발표를 더 많이 시켜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이랬던 거야. 근데 저는 되게 막 좀 뭐라지 얌전하고 발표도 잘 못하고 이랬었는데 하고 싶어서 손들면은 나를 안 시키고 다른 애들 시키니까 이게 약간 그때 그런 기억 때문에 나중에 좀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게 어쨌든 아이 때는 부모님, 다음 마마, 뭐 유치원 선생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린이집 그다음 초등학교 선생님 이게 제일 크니까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는 약간 이제 좀 컸다고 이게 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선생님이 역할이 좀 크니까 그렇게 아마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 자꾸 우리도 이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내면 아이로서 이제 성인들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중고생들이 보면서 이제 성인이 돼가는 딱 문턱에 있는 친구들 이걸 보고 아예 이걸 와 이런 게 있네 하고 인정을 하고 사회생활을 딱 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같은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조금 사회생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뭐 성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됐나? 그래서 확인을